네,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2.0과 글로벌 이슈 살펴보기. 네, 우선 이번 주 짧은 11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나면 바로 12월이고요. 12월을 또 빠르게 달려가고 나면 정말 2025년 연초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바로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할 텐데, 자, 1월 취임으로 문을 열 그의 2기에는 우리는 어떤 부분 집중해야 될까요? 음, 트럼프 트레이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 강세를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그리고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시장의 걱정들이 너무 앞서서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 시점은 집권 3년 차 이유가 될 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 우방국들 관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취임 전에 상대국으로부터 좀 반대되는 어떤 우호적인 입장을 좀 받아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숨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놓고 온다고 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무부를 통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관세 인상에 대한 지시를 재무부에 전달을 하고 또 재무부가 관세 인상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 6, 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한다고 해서 당연히 관세는 부과하겠지만 일률적인 감세를 부과하거나 하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인데 이 흐름을 깨고 싶어 하진 않아요. 결국 트럼프가 미국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는 시점은 아마 집권 3분기 이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는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 시점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상자산입니다. 트럼프 하면 가상자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최근 ETF 순 유출로 인한 급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는데요. 자, ETF 관심 가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재 ETF도 그렇고 신흥국을 추종하는 ETF도 그렇고 ETF 투자 어떤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될까요? 해외 투자 수단으로서 ETF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가상자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느 투자 대상들이 유망할지 여부를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간 전망을 최근에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 미국의 경기 확장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54개월째 진행 중인 상황이고 1980년도 이후에 미국 경기 확장은 보통 7년 1개월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신다고 하면 2027년 6월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확장이 끝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주식, 부동산 이런 위험자산 위주의 투자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취임도 이전이긴 하는데 사실 트럼프 수혜 대상으로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자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쏠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화당은 가상자산에 상당히 우호적인 대표적인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집권 시기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약 2,90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집권 내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고 올해 상반기 때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반감기가 있었다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해서 ETF 상장을 허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간 수요는 늘어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때 보지 마시고 지금처럼 떨어질 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들이 유효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를 때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처럼 살짝 주춤할 때 진입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었습니다만 속도와 강도에 있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특히나 새벽에 오늘 PC가 9월보다는 웃돈 수치를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가 12월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 역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의사록을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셨지만 네. 크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연준은 항상 신중한 입장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의사록을 가지고 큰 의미를 둘 내용들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지금의 미국 경제 흐름들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 2%를 향해서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확인된다고 하면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FOMC 의사록보다는 이제 PC 결과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10월 PC와 근원 PC 수치가 전월치보다는 다들 올랐는데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필요는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물가 지표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구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나 구간에 들어간 상태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는 물가 안정 목표 2%를 향해서 가긴 하지만 범위, 울퉁불퉁한 물가 흐름들이 나타날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물가는 PC인데 올해 9월 FOMC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간으로 올해 2.3 그리고 내년에는 2.1, 2026년 이후부터는 2.0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매번 분기마다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숫자는 물가 안정 목표 2%에 거의 맞춰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은 물가가 아니라 고용 지표가 관건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OMC 의사록에 주목할 부분은 좀 제한적이었고요. GDP는 잠정치와 속보치가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PC는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라 충격은 좀 덜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물가보다는 앞으로는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12월 FOMC 아직은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올해 마지막 FOMC를 바라보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또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때마침 10월 PC와 근원 P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연준은 3월, 6월, 9월, 12월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4.4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 100bp 인하한다고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까지는 연준이 100bp 인하, 그러니까 12월 달에 25bp 인하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발표되는 월간 물가 지표를 가지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3개월 평균을 놓고 봤을 때 PC 물가는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 25bp 인하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을 100bp 정도 인하한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내년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는 또 레드 수입을 또 달성한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 관리직은 상원에서 의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트럼프의 심기에 따라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아웃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bp가 아니라 내년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레인지 하단이 2.9이기 때문에 150bp 정도까지도 충분히 내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 100bp, 내년 100bp
뭐 최대 150bp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립금리 2.9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적인 환경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2%를 향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들이 좋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글로벌 금융 여건 하나,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른 미국 증시가 올해 이제 6,000선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아마 내년에는 6,600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